네, 반갑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말고 AI 반도체 대장 이 기업에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 바닥주 종목도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TV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더블탑이냐 제도약이냐라는 기로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그동안 우후죽순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것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그동안은 펀더멘탈도 탄탄하게 받쳐줬었고 컨센서스라고 하죠. 앞으로의 전망 역시나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더 뚫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해서는 더블탑이나 뭐 제도약 뭐 기로나 뭐 이런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지표로 봤을 때도 벌써 PER 지표가 한 7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많은 빅테크들이 한 30에서 50 정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50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고평가의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망이 또 너무나 좋게 나오면 올해는 70배다 하더라도 뭐 내후년에는 50배, 40배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되게 좋으면은 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종식이 되는데 이제는 전망 자체도 좀 고평가 아니냐. 이제 빅테크들이 모여서 탈 엔비디아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업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많은 기대감으로 전세가 주목했었던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컨퍼런스에서 블랙웨어를 공개를 했고 수많은 AI 전략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 자체는 미지근했다라는 거죠. 기대 자체는 부합을 했었고 젠슨 왕이 직접 등판을 해서 많은 코멘트들을 날려서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응을 한 것은 맞는데 시장의 반응, 결국 주가의 반응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이 현재 엔비디아의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더블탑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다라는 건 맞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GTC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블랙웰이 이제 곧 등판하게 됩니다. 이제 30배나 강한 AI 칩이 등판하게 되고요. 엔비디아가 가져온 것은 여기서 이제 플랫폼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GTC에서 블랙웰을 공개를 했었죠. 현재 H100 대비해서는 1만 달러 비싼 5만 달러로 추정이 되지만 무려 30배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제 세대 교체가 드러나는 거고요. 현재로 사실 엔비디아가 이 5만 달러보다 더 비싸게 팔아도 돼요. 왜냐면 30배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1만 달러에서 10배인 10만 달러 1만 달러가 아니죠. 이제 5만 달러가 1만 달러 비싼 상황이니까 기존 H100이 4만 달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냥 1억에 팔아도 잘 팔립니다. 2억에 팔아도 잘 팔려요. 왜냐면 30배나 빠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10배 비싸게 5억에 팔아도 사실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지 않고 이 기존에 이제 4천만 달러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쓰는 건데 그것마저도 물량이 없죠. 근데 이 비싼 물량을 감안해서 그냥 5만 달러, 1만 달러만 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 가면 좀 적정가다라고 이제 시장에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가 10배나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상황, 못해도 5배 팔아도 무조건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1만 달러, 한 25% 정도만 가격을 인상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겠죠. 요런 상황, 유리한 상황인데도. 근데 여기서 딱 구축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많은 고객들을 파일을 더 가져오면서 엔비디아의 그런 어떤 뭐랄까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존, 델,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오라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블랙웰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구글 CEO도 역시나 AI 플랫폼 전환기에서 블랙역 GPU의 획기적인 기능을 구글 클라우드랑 구글 딥마인드, 구글 모든 팀에다가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공동 CEO인 이제 AI 혁신적 잠재력은 놀랐고 블랙웰이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서 과학적
발견을 도표화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컴퓨팅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엄청난 성능 도약이고 최첨단 모델이고 엔비디아 협력하게 돼서 기대가 매우 크다. 일론 머스크 역시나 엔비디아 하드웨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하게 극찬하고 있고, 아마존도 역시나 엔비디아 협력을 위해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블랙웰 물량을 또 가져오려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여전히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기운은 좀 꺾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GTC에서 공개했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게 확실해지는 게 이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 칩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이제 물리력적인 파워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로봇으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AI 칩에 대한 연산이나 추론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미국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그 엔비디아가 직접 공개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라고요. 아폴라뿐만 아니라 많은 로봇들이 엔비디아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또 GTC에서 공개했었던 건 우리나라 기업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이제 로봇계, 이 기업에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같이 협력을 엔비디아는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팟 RL 리서처 키트를 이제 오픈 형태로, 오픈 소스 형태로 해서 얘네들도 로봇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오픈 소스로 시장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파일을 확실히 먹으려는, 지금 수익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엔비디아처럼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당시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비싼 돈을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뭐 너무 감각 없는 거냐, 막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본인 돈도 1,000억 이상 써가지고 요걸 인수를 했던 거예요. 이제 5천억 정도 지분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 사재까지 털어가지고 인수했는데 이제 그의 말이 맞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RL을 통해서 머신러닝 일종으로 해가지고 최적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제 로봇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로봇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결국에 해결해 주는 거는 엔지니어가 있다라는 건데, 이 RL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로봇이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최적화된 신경망으로 최적화할 성능 목표를 정의만 해주면 알아서 로봇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수정하고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로봇계들이 이동을 할 때 극도로 미끄럽거나 로봇이 굉장히 불편한 불규칙한 표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마저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팟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어렵지 않은 환경들은 당연히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또 오픈 소스로 외부에 공개하면서 이 사족 보행 시장을 키워나간다라는 거고, 그렇게 성공했던 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쿠다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자율주행 시장을 확 늘려나면서 결국 이 전기차 시장까지, 자율주행 시장까지 테슬라가 다 먹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지금은 나오지만 어쨌든 이 시장의 개화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걸 먼저 뿌려버리는 게 더 독점적인 지위를 나아가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젠슨항 CEO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확실히 물리적인 파워까지 있는 하드웨어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젠슨왕의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협동 로봇 기업인 유니버셜 그 협동 로봇 기업이랑도 엔비디아와 이미 3년간 협업을 했다라는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GTC 2024에서 협력이 진행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테라다인이라는 협동 로봇 기업이랑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있던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테라다인이 있는 곳들은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고객을 두고 있고요. 유니버셜 로봇이랑 자율주행 로봇 기업 미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협동 로봇 1위 기업이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고요. 요걸 소유하고 있는 게 테라다인이라는 회사이고요. 자율주행 로봇 기업도 소유를 하고 있는 게 테라다인인데, 이 테라다인이 누구랑 손을 잡았다?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 체크를 해 두시고, 유니버셜 로봇이 엔비디아 AI 기술 프로그래밍 통해서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간소화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협동 로봇을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존 애플리케이션보다 50배나 빠른 그런 협동 로봇의 경로 작동을 AI로 코딩하고 가수 컴퓨팅 통합까지 맞춰서 이번에 시연까지 끝냈다라는 거죠. 협동 로봇은 이제 앞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4, 5위권 해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HD 현대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요. 대만에 있는 이제 테크맨 로봇이 한 3위 정도, 유니버셜 로봇이 1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커피 머신 내려주고 치킨도 튀기고 이게 바로 쓰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지만 이렇게 고정된 형태에서는 크게 문제되거나 그럴 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컨베이터 벨트 같은 이런 공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쪽까지 현재 먹어가고 있다라는 거, 협업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적수가 없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하려는 젠슨왕의 의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슈퍼컴퓨팅 능력을 가진 블랙웰 AI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통해서 로봇까지, 하드웨어까지, 슈퍼컴퓨터까지 도전하고 있는 젠슨왕 엔비디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AI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기후 속에서는 주가의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 70배에 해당하는 PER을 어느 정도 50배까지 전망 수준에서는 낮춰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가 풀어가야 될 내용이고, 이제 로봇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내용이지만, 사실 50배든 40배든 금방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블랙웰이라는 그런 CPU를 30배나 빠르기 때문에 10배 비싼 가격을 팔아도 충분히 수요가 여전히 넘쳐서 지금 당장 수요를 찍을 수 있지만, 이렇게 로봇까지 나아가고 종합 AI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오히려 싸게 풀어서, 왜냐면 지금 탈 엔비디아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이겨내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싸게 풀어버리면 계속 엔비디아를 또 쓸 수밖에 없어서 한 세대를 더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렇게 만약 한 세대라도 엔비디아가 잡아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구글이든 삼성이든 엔비디아의 AI 칩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격차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가 지금 당장 PER이 70배 찍히고 50배 찍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다만 주가적인 향방에 따라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속주라든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요, 바로 레이저세일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코어스 패키징이라고 해서 칩온 웨이퍼 온 substrate라고 해서 그 핵심 물질 위에 들어가는 웨이퍼를 다 결합을 시켜버리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뭐 HBM에도 들어가는 기술이고, 이걸 잘하는 기업이 TSMC예요. 그래서 TSMC의 코어스 L 패키징 기술을 두 개 다이를 하나로 패키징한 구조로, 이게 HBM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현존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H100보다도 업그레이드 H200보다도 비약적으로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레이저셀이 독자 개발한 LC 본더와 LSR 시리즈는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코어스 패키징 공정에 최적화된 면 레이저 장비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TSMC에 이거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TSMC는 어디랑 연결된다? 엔비디아랑 연결된다. 그래서 레이저셀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게 칩렛 설계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첫 칩렛 캐리어를 개발했던 기업인 3S까지, 3S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웰이 칩렛 그런 시스템 반도체 구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일 칩의 구성률을 결합하는 모놀리틱 방식으로 트랜지스터 밀도를 끌어올려서 성능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크기고 제품 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칩렛은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별도로 생산한 뒤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 별도 생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들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칩렛 형태로 패키징만 해두게 된다면, 그게 문제만 안 생긴다면 단가 절감이나 높은 수율 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거를 세계 최초로 칩렛 캐리어 개발한 기업이 3S고,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칩렛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블랙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을 확률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트만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업이 이제 처음에 레이저셀이 있어요. 이 기업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미리미리 봐두신다면, 기존의 거래량도 크게 터졌었죠. 그런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이전의 고점까지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주가 더블 정도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한 80%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기업은 3S예요. 3S도 마찬가지로 주봉 바닥권에 있고요. 이제 단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바닥권은 다져진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칩렛 캐리어 시장에 대해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바닥권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생각을 하고, 1차 목표가 45% 보고 월봉 보시면서 좀 큰 기대감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저는 좋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 꾸준하게 터지는 거 보이시죠? 시세로 반영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돈 되는 주식TV는요,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도움받으실 분들은 여기 링크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트렌드 있는 정보로 빠른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스터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링크로 넘어오시면 굉장히 빠른 수익들 나는 것들 오랜 기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링크만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